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소입니다. 연소의 정의 볼까요? 연소란 빛, 열, 그리고 산화 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소의 3요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빛, 열, 산화 반응. 결과물이죠. 필요한 거는 연소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필요한 거고, 그럼 연소는요. 보여지는 형태가 어떻게? 열도 있고요. 빛도 있고요. 결국은 산소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뭐가 있을까요? 발열, 발광, 산화 이렇게 되면 연소가 되는 거죠. 그죠? 표현을 약간.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정리를 내리면 산화 반응, 발열 반응, 발광 반응 이 반응으로서만도 연소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응 세 가지 산화, 발열, 발광을 우리가 연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는 연소를 배우는 게 아니라 화재를 배우겠죠. 그죠? 근데 쉽게 보면 연소는 탄다라고 하는 거죠. 타는데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열도 나고 빛도 나고 그다음에 산소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연소라고 해. 그런데 연소는 연소로서 끝날 거고 우리는 뭘 배우죠? 화재를 배울 겁니다. 그럼 연소와 화재의 차이는 뭐냐?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부과된다고요? 피해. 이러면 화재입니다. 아니면 그죠? 연소 목적물에 대한 피해를 주는 거죠. 근데 피해라고 하면 또 나눠지겠죠. 어떤 피해죠? 재산 피해와 인적 피해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들어가 보시면 소방기본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본법을 누구를 위한 법이죠? 법은 크게 기본법, 소방관계법령만 따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법, 그 다음에 공사법, 위험물 안전 기준 빼버리고요. 법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법이다라고 하면 누가 만들었죠? 국회에서 만든 게 법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수반인 대통령이 만든 법을 우리가 시행령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행정수반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죠. 얘를 시행규칙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법은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소방공사업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이 있으면 그거를 실제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화재란 연소 플러스 피해 발생 상황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럼 이제 기본법에 여기와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이 있죠. 피해 발생. 소방기본법은 공무원을 위한 법입니다. 쉽게 보면.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가 있겠죠. 불을 끈다거나 구조 구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화재가 났으면 그 원인을 밝힌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을 화재 원인 조사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럼 화재 원인 조사를 크게 나누죠. 그러면 이제 조사를 나누는데 그 조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조사. 화재와 관련된 조사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화재 원인 조사가 있고요. 화재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피해라고 하면 두 가지. 뭐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재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을 갖는다. 저는 소방 원론만 강의하지 않고요. 넘나듭니다. 그죠? 원론도 했다가 방화공학도 했다가 지금처럼 법 이야기도 했다가 구조 원리도 했다가 살아가는 이야기도 했다가 그죠? 너무 딱딱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다 뭐 하는 거죠? 소방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소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법이 갖고 있는 의미, 법을 너무 법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얘는 결국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화재가 나면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 피해가 발생했으면 물론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밝혀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
원인이 고의가 아니다라고 하면 보험금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원상복구로 끝나지만 누군가의 고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요. 범죄죠. 그 범죄의 어떤 조사라든가 그런 책임을 지워지는 건 경찰의 업무고 최소한 그것을 판단하는 건 누가? 행정기관인 공무원이 하는 거죠. 그 공무원 중에서 소방공무원. 그게 법으로 나누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소방과 관련된 얘기를 넘나들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렇지만 가장 큰 타이틀은 안전관리론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론이 가장 중요한 거고 중요한데 얘를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이해를 도와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용어 정리에 좀 더 치우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또 한 가지는요. 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슷한 게 있죠. 폭발이 있죠. 그럼 폭발은 또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폭발도 저희가 연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폭발은 어떤 연소? 일반적으로 타는 거를 그냥 정상 연소 이렇게 표현하고요. 폭발은요. 비정상적인 연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더 얘를 세분화시키면 속도에 따라 우리가 화재냐 아니면 폭발이냐 이렇게 표현하고요. 경우에 따라 압력이냐 충격파냐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로는 연소, 화재, 중간에 폭발이 약간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의 원인을 이야기하고요. 그 원인을 제거하면 뭐가 되죠? 방지 대책이 되는 거고요. 그런 방지 대책은 1차적인 방지 대책이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구조, 뼈대가 되는 건축적인 방지 대책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발은 그중에서도 산화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폭발음, 충격파가 수반되는 그런 형태의 연소를 우리가 폭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참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식은 뭡니까? 부식도 결국 금속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부식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상승합니다. 열도 납니다. 그런데 뭐가 없죠? 연소에서 발광이라고 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연소라고 하진 않고 그냥 부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